저는 이번 건대 대구 교육사 강의를 맡은 대구 미래교육원 참자람 교실 박은 교사 강태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 세 학교를 중심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교육사를 볼 때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 관점을 가지고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근대 교육사에 있어서는 민족적인 측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식민지사의 내용들은 일제가 조선을 어떻게 지배했고 우리는 그에 어떻게 대항했느냐, 그 다음에 일제가 교육에 있어서도 어떻게 식민지 교육 체제를 구축하려고 했느냐, 이에 대해서 조선인들은 어떻게 저항했느냐, 그리고 또 일본인들은 어떻게 식민지 지배를 하려고 하면서 식민지 교육을 행했느냐, 이게 민족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역적인 측면입니다. 지역사의 관점에서 역사를 보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대구 교육사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제가 아니면은 근대 교육을 시작할 때 조선에서 어떻게 하려고 했더냐, 이런 어떤 중앙의 관점보다는 지역인들은 근대 교육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고 어떻게 했고 이런 교육 정책에 어떻게 대응해 나갔는가 라고 할 때는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환경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여건, 그 다음에 지역민들의 동향, 이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계급적인 측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내용은 주로 지역 유지들이나 그 지역의 사람들 중에서 좀 재산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지역의 움직여 나가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학교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구 명신여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거는 대구 지역에 설립된 최초의 근대 여학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앙정부의 지원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역의 어떤 지원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단지 대구 지역에 있는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서 돈을 내서 학교를 만들고 또 그 학교를 운영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웠고요. 뭐 일제시대 때는 일본으로부터도 제대로 인정도 받지 못하고 공립학교로서 정식으로 사립학교로서도 공식 학교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대구 지역에 사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전부 여기에 다니면서 근대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는, 그리고 근대 교육을 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 학교는 굉장히 의미 있는 중요한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민족적인 면, 지역적인 면, 계급적인 면, 그 다음에 여성사적인 입장, 이렇게 학교를 바라볼 때 단순하게 학교라는 어떤 역사를 바라보기보다는 다양한 관점에서 역사를 이해할 수 있고 또 학교사를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구 교육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자료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일본인들에 의해서 작성된 자료입니다. 이거는 아마 대구에 있는 분들은 대체로 잘 알고 있는 자료이고 또 공부를 하는 분들이나 또 교육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은 쉽게 접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대구 부사, 대구 안내, 대구 일반, 그다음에 대구 민단사, 그 다음에 조선이라고 하는 신문입니다. 이 조선이라는 신문은 일본인들이 대구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이 만든 신문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당시 대구의 상황을 갖다가 잘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1차 자료이기 때문에 당시 대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경북조사 재료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대구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이 경북,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활동 내용을 기록한 1차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는 일본인들이 대구에서 어떻게 형성되어 왔고, 그리고 무엇을 했는지,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런 것들을 다 잘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그렇지만 이 일본인에 의해서 작성된 자료들은 일본인들의 시각이 반영이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대구에 살던 조선인들에 대한 내용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구의 당시 상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척 자료인데요. 이거는 아마 지금 달성 사립학교 설립 규칙이라고 경북고등학교 동창회관에 지금 이 원본이 보관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구 읍지류인데요. 당시 대구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이 기록하거나 만들었던 자료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한국에서 발행되었던 황성신문이라든지 대한매일신보라든지 그 외 다양한 잡지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구와 관련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학부거래안이라고 하는 건데요. 당시 대한제국이 성립되고 난 다음에 만들어진 학부에서 학교의 설립, 그다음에 학교의 운영, 그 다음에 교사의 발령, 이런 모든 내용들을 기록한 관찬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자료를 보면은 대구와 관련되는 학교 사의 어떤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대체로 일본인 측에 대한 자료, 그 다음에 한국 측 자료, 이 자료를 통해서 대구의 교육사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구 근대 학교가 언제 설립되었느냐라고 얘기할 때는 대체적으로 1894년 갑오개혁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갑오개혁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서울 지역에서는 근대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설립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한성사범학교가 만들어지고 교사가 양성되고 그러면서 각종 학교, 외국어 학교라든지 뭐 이런 학교들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895년 고종이 교육입국 조서를 발표하는데요. 이게 조서의 간보에 소개되었던 내용입니다. 이러면서 서울과 각 지방의 주요 도시에 학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근대 학교의 시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근대 학교라고 할 때 이 근대의 내용이 뭐냐라는 겁니다. 옛날 사서상경을 교육하던 그런 한교나 서당에서 교육하는 방식과는 다른 교육과정을 편성해서 근대적인 수학이라든지 뭐 이런 교육들을 하는 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근대 교육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근대 교육이라고 하기에는 많은 한계와 문제점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대구 같은 경우에는 대구부 공립소학교가 1895년에 설립이 됩니다. 이게 어디냐면은 지금 대구 경상감령공원 내에 이 학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공립소학교인데요. 당시의 학교에는 관립학교가 있고 공립학교가 있고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관립학교는 왕실에서 돈을 지급하는, 국가에서 돈을 지급하는 학교를 관립학교라고 하고요. 공립학교라고 할 때는 지방에서 관청에서 돈을 대서 운영하는 학교를 공립학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립학교는 개인에 의해서 설립된 학교를 사립학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립이냐 공립이냐 사립이냐, 여기에서는 그 학교의 재정이 어디에서 오느냐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형태라고,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대구 공립소학교인데요. 공립소학교를 보면은
여기에 빨간 원이 있습니다. 이 원에 있는 게 바로 공립소학교입니다. 이 지도는 1907년에 만들어진 경상감령 공해도의 내용입니다. 지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공립소학교라고 하는 건물이 표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07년에 만들어진 이 지도에서 공립소학교가 있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분명히 1907년 이전에 여기에 학교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위치를 보면은 이게 경상감령인데요. 이 공립소학교와 더불어서 뭐도 또 만들어져 있느냐 하면은 대구 공립소학교 여자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빨간 걸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공립소학교가 있던 자리고요. 오른쪽이 바로 공립소학교의 당시 배치도 도면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쪽에 이 원의 옆에 있는 게 당시 지금의 경상감령 자리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뭐 문화백화점, 뭐 대보빌딩이 있는 데가 바로 소학교 여자부인데요. 처음 시작할 때는 사립 양성여학교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는 당시 경상도 관찰사인 이충구라는 사람이 자기 개인의 자비를 이용해서 설립을 했고요. 그리고 이후에 공립보통학교 여자부로 되면서 이게 1908년입니다. 1908년에 보통학교령이 발하면서 공립보통학교 여자부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대구에서는 공립학교로서는 아까 얘기했던 대구부 공립소학교, 그 다음에 사립양성여학교, 이거는 약간 뒤에 있습니다만 이게 공립으로서 출발했던 공식적인 학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여자부가 나중에 20년대 가면은 대구 공립여자보통학교로 이렇게 바뀝니다. 지금의 어디냐면은 대구 시청 앞에 있는 그 지금은 아마 여자들에게 가장 중점을 두어서 가르쳤던 교육 내용은 가사 일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지, 좀 한마디로 말해서 현모양처형의 여성을 양성하는 데 목표를 둔 학교입니다. 이런 교육에 대해서 당시 조선인들은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봉건적인 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 여성이 사회적 활동을 하면서 여성이 주체적으로 사회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돼야 된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부 공립소학교로 완전 다시 돌아가서 이 자료는 어떤 자료냐면은 학부 거래안에 나와 있는 내용과 성정원 일기 이런 걸 통해서 당시 대구부 공립소학교에 발령이 난 교사들을 정리한 겁니다. 가장 먼저 대구부 공립소학교 교사로 발령이 난 기록은 1896년 1월 29일 대구부 이항선이라는 분이 발령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1898년 10월 13일에 보면은 부교원이 이두석이라는 분이 발령이 나잖아, 그죠? 그래서 교원과 부교원 두 사람이 근무를 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1905년 9월에 가면은 이 학교가 나중에 대구부 공립보통학교로 바뀌거든요. 1908년에 보통학교령에 의해 가지고 바뀌면서 학교의 위치도 경삼감령 내에 있던 학교가 어디로 옮기느냐 하면은 지금의 그 장관동인데요. 양령박물관 있는 그쪽으로 옮겨와 갖고 거기에서 공립보통학교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대구부 공립소학교는 공립보통학교, 그 다음에 나중에 가면은 공립대구보통학교, 다음에는 대구공립보통학교, 이런 식으로 변화해 나갑니다. 그러면은 이 교사들은 과연 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어디 출신이냐 하면은 한성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그러면서 각 지역의 교사로 발령이 났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전국을 이렇게 다니면서 근무를 하고
또 옮겨가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 학생들이 뭘 배웠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교육 과정을 한번 보면은 당시 공립소학교에는 심상과와 고등과 두 과가 있었습니다. 심상과 3년이고요. 고등과 3년, 이렇게 6년인데요. 보면은 수신, 독서, 작문, 습자, 산술, 그다음에 지리와 역사, 그 다음에 체조가 있습니다. 고등과에는 보면은 이과 과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조, 그 다음에 또 특징적인 것은 일어 과목이 있습니다. 교과서는 대체적으로 보면은 천자문, 사략, 통감, 소학, 대학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거는 직접 당시 학교에 보관하고 있는 교재 내용을 조사한 겁니다. 수업료는 전혀 징수를 하지 않고요. 국가에서 모두 다 관청에서 대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재비까지도 다 대줍니다. 뭐 이런 것들은 또 재밌는 일화도 있는데요. 배제학당 같은 경우에는 담뱃값도 학생들에게 지불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대구의 사례라기보다는 1903년 경남 진주의 사례입니다. 이거는 진주의 사례지만 대구 역시 이 사례를 벗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구도 이렇다라고 이렇게 짐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대구의 공립소학교 외에 대구의 종교기관에서 운영하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1898년으로 뭐 지금은 올려잡고 있습니다. 계산성당 내에 있던 해성제라고 하는 학교입니다. 이는 계산성당에서 프랑스 선교사들이 신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운영하던 아마 천주교 교육을 하기 위한 학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위에 게 천주교 계통의 학교라면은 아래에 있는 것은 제일교회 내에 있던 대남소학교라고 기독교 계통의 선교사들이 만들어서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육하기 위해서 아마 선교사들이 만든 학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대구 해성제 학교의 모습입니다. 위에 아마 2층에 지금 애들이 쭉 올라가고 사진을 찍고 있는 거고요. 왼쪽에 십자가가 있는 것이 계산성당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어떤 학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대구 제1예배당 교회의 첫 건물인데요. 대남소학교라고 하고 나중에 희도학교라든지 뭡니까 순도학교 이런 학교들이 만들어지는데요. 기독교에서 학교 여학생들을 교육하고 남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한 학교들이 만들어지는데요. 이게 뭐 학교라는 건물이 있었다라기보다는 교회 내에 한 칸을 빌려서 여학생은 따로 여학생을 교육하고 남자들은 남자를 따로 교육하고 이런 것들이 점차 별도의 건물을 가지면서 학교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옛날 우리의 어떤 전통 건물에서 예배를 보고 뭐 이런 걸 하면서 교육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바로 학교의 시초라고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또 요보다 한 칸 더 나은 건데요. 함석으로 이 지붕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건물의 모습들이 어느 정도는 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교육을 했고요. 이게 정식으로 이렇게 학교라는 형태를 가졌다라기보다는 교회에 오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만들고 그에 따라서 여러 교육을 행했던 것을 아마 학교라는 이름으로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 학교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는 네쩌야라고 하는 일본인이 당시 천주교가 운영하는 학교, 그 다음에 제1예배당에서 운영하는 학교를 방문했을 때 모습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어디도 가보냐면은 공립소학교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공립소학교를 갔을 때 이거는 사실은 대구부 공립소학교의 모습을 보여주는 가장 최초의 자료이면서
이 자료 하나만이 대구 공립소학교가 어떻게 운영되어 있는지를 직접 간 사람의 기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안 내용을 보면 재밌는 거는요, 경성어로부터 온 교훈은 보이지 않고 애들이 누가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수업 시간에 제대로 들어가지도 않고 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선생님은 어디 가셨느냐? 그러니까 선생님 어디 갔는지 모른다 라고 아이들이 얘기를 하고 있대요. 그 다음에 한 교원을 한학을 한 교원만 있었다라고 하니까 사실은 근대적인 교육이라고 얘기하지만 전통적인 교육을 받은 그런 선생님만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교육과정은 근대적인 교육과정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인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내용은 사서상경이나 이런 한문 교육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구부 공립소학교는 나중에 1896년 지방제도가 다시 팔도제로 원위치합니다. 그때 이제 대구부 공립소학교가 경상북도 관찰부 소학교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바뀌게 되고요. 대구 부제가 이제 폐지되면서 도제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아까 지도에서 봤던 그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는 뭐냐면은 경상북도 공립 대구 보통학교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거는 1908년 보통학교령에 의해서 공립 대구 보통학교로 바뀌고요. 모든 학교가 이게 당시에 학교가 보통학교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1911년 제1차 조선교육령에 의해서 경상북도 대구 공립보통학교로 또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우리 연구서들이나 논문에서는 이걸 잘 구분하지 않는데요. 공립 대구 보통학교하고 대구 공립보통학교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뭐 그게 그건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데요. 이거는 의열단 부장 이종암이라는 분의 자서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서전이 나오는데 이분이 경상감령에서 설치한 서당에도 다녔거든요. 다니고 공립대구 보통학교에 입학을 해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뭡니까? 가니까 공립대구 보통학교가 대구 공립보통학교로 이름이 바뀌었대요. 그래갖고 이게 뭐야? 이렇게 했는데 학교에 딱 가니까 달라지는 게 첫째, 대문에 걸려있던 공립대구보통학교라고 하는 현판이 없어지고 대구 공립보통학교라는 새로운 간판이 걸려 있었대요. 그 다음에 또 가니까 국기 개항봉에 태극기가 없어지고 일본 국기 일장기가 달려 있었다라고 합니다. 또 얼마 안 가서 교감인 이게 당시 대구 공립학교에 와 있던 니시야마라고 이 사람이 교감으로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교장이 된다라는 소문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은 뭐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학교 전체를 관장하면서 굉장히 만면에 미소를 띠면서 학교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립대구보통학교에서 대구공립보통학교로 바뀐다라고 하는 이 글자 한자의 차이지만 이게 바로 나름대로 대한제국에서 이루어지던 이런 우리의 교육들이 이제 일제 식민지 교육으로 변화되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지도는 1908년 당시의 대구 지도입니다. 지금 표시해 놨는데 처음에 경상감령 내에 있던 학교가 이쪽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그래서 공립대구보통 지금 양령시 골목의 뒤쪽입니다. 그 다음에 요쪽 앞에가 제1예배당입니다. 이게 당시의 학교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있던 일본어로는 루입니다만 경상감령 옆에 있는 게 대구 공립보통학교 여자부가 있던 자리입니다. 이게 대구 읍성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대구 공립보통학교가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장간동, 지금은 장간동이죠, 그죠? 거기서 어디로 옮겨가느냐 하면은
지금의 대구 초등학교 자리로 옮겨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대구 초등학교의 역사를 보면은 1906년에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게 또 이제 역사책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대구 초등학교 역사를 보면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대구 초등학교는 대구부 공립소학교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해서 역사를 1895년으로까지 끌어올려도 별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공립대구보통학교에서 대구공립보통학교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근거 자료가 없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종암 선생의 거기에 내용에 나와 있는 걸 봤을 때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옮겨가는 과정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 가장 대구에서 근대 학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부 공립소학교가 그 전통이 대구 초등학교로 이어졌다라고 하더라도 별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은 보통학교 이전 신축이라고 하는데 이제 1910년 이후로 가면서 특히 또 20년 돼 가면은 3.1 운동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는 조선인들에 대한 교육열도 굉장히 많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학교에 지나가는 학생의 숫자도 계속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 것들이 학교에 처음에는 일본인이 행하던 교육을 깊이 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많이 안 가고. 왜냐하면은 근대 교육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남녀의 구분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애를 베린다. 그 다음에 애에 맞지 않는 그런 교육을 한다. 이렇게 해서 전부 뭡니까?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만 나중에 이런 근대 교육을 받으면은 취업을 하는 데나 직장을 얻는 데도 유리하게 된다는 걸 알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 가게 됩니다. 사실은 돈이 없어서 못 가지 하려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갔거든요. 교남학교가 1921년에 만들어지는데요. 그때의 그 신문 기사를 보더라도 지방에서 상투를 튼 학생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갖고 이 학생들을 다 수용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당시 이 보통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까 7, 8세 나이가 제한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를 놓치고 그때 교육을 받지 못하고 뭐 지방에서 뭐 수당 교육을 하거나 뭐 이런 걸 하다가 다시 학교를 가려고 할 때는 나이가 많아져 못 가잖아요. 그래서 대구 지역에도 많은 학교들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게 대륜학교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교남학교라든지, 그 다음에 향교에서 만들어지는 대성학교라든지, 그 다음에 천도교에서 만드는 배영학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사실은 교남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뭡니까? 학교 인정 학교였지 공식 학교로 인정을 받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뭡니까? 뭐 시험을 치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마치더라도 중학교나 고등학교 지나가기가 좀 어려웠잖아요. 중등 과정인데도. 그래서 대구에는 고등학교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 대구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면 야마구치나 이런 쪽에 고등학교를 다시 진학을 해서 대학을 갈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설립 소식이 나오는데요. 대구 공립보통학교 낙성시, 지금 대구 초등학교 자리로 이때 22년 10월 24일 날 보면은 이쪽으로 옮겨가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가 지금까지 쭉 이렇게 있어 왔거든요. 그리고 이 대구 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뭐 당시 대구에서 신식 근대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대체적으로 대구 공립보통학교 출신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주로 또 어디를 가느냐 하면은 대구 공립고등보통학교로 지나가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쭉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 남자 학생들을 교육하는 기관으로 대구부 공립소학교, 공립대구보통학교, 대구공립보통학교 이런 식으로 변화해오고 이게 오늘날 대구초등학교로 이렇게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강의를 끝내고 다음은 대구 달성학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